나는 지금 조준형이고요. 나이는 36년생이니까 90일 거야, 아마. 90이고요. 그리고 살기는 문화동 로키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. 네. 원래 고향은 충북 단양군 가곡면 덕천인데, 거기에 내가 태어난 집이 그 당시에 말하자면 금수저로 태어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 집이 지금도 있는데 그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어요.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어 보존돼 있죠. 단양서 그 자랑스러운 문화재다. 145호로 등록이 돼 있어요. 예. 그런데 이제 그게 충주로 이사 와가지고 충주에서 그 땅을 많이 샀죠. 근데 이제 토지개혁이라는 게 있어요. 토지개혁이 되면서 전부 그 소작인, 이제 말하자면 밭이나 논을 이제 붙여먹고, 그 다음에 가을에 와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우리 집에 갖다 주는데, 토지개혁에서 모든 그 농토가 소작인으로 돌아가요.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지가증권이라고 받았는데 아무 소용도 없고, 그래서 이제 금수저가 이제 완전히 흙수저가 되지.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죠. 나는 그 문화하고 인연이 있어요. 그래서 현재 사는 집도 문화동, 또 문화로키 아파트, 또 내가 정년한 MBC 문화방송, 그래서 정년을 했고,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양식업을 했어요. 충주 떼면서 가두리 양식장에. 그거 또 삶이면 문화리예요. 그래서 또 문화수산이라고 했고, 그 다음에 이제 또 문화에 관심이 많아가지고, 박물관에서 배우는 그 문화학교라고 있어요. 거길 나와가지고 이제 전통문화회라는 데도 들어가가지고 이제 전국의 답사, 말하자면 역사 또 배우고 싶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기 지금 현재 반기문 옛집도 이제 제가 역사를 배우면서 이걸 내가 찾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아주 낡은 집인데 다 쓰러져 가는 집인데 시에다 복원을 시켜가지고,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복원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문화 해설사를 하고 있습니다. 글쎄, 꿈은 이제 뭐냐면, 우리 시대는 사실 크게 꿈 뭐 이런 걸 생각할 여지도 없었어요. 왜냐하면 그 살기가 어려우니까. 우리 시대는 다 어려웠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그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우선 배고픔 때문에 우선 먹는 걸 해결해야 된다.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생계 유지,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들 고생을 많이 했죠. 그래서 이 꿈 생각도 못 했는데, 그 후에 이제 뭐 이렇게 학교를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사회 활동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뭐 직장을 많이 옮겼어요. 여기저기 많이 옮기면서. 그래서 한 7, 8가지 한번 옮겼을 겁니다. 그러면서도 이제 가장 오래 근무한 데가 MBC에서 국장으로 정년 퇴직을 했고, 그리고 이제 그 MBC에 있으면서 보람을 느낀 거는 이제 내가 심장병 어린이가 그 당시에는 한 사람 수술했는데 한 700~800만 원이 들었어요. 그런데 그 순복음교회에서 전국 MBC에 2명씩 환땅이 돌아왔는데, 나는 그저 욕심 있고 또 2명을 수술해 주려 보니까 희망자가 많았어요. 그 보니까 안 됐어. 그래서 순복음교회 찾아가가지고 사정을 했더니 처음에는 안 들어주는데, 계속 갔더니 나 하나만, 충주 MBC만 그 예산을 줘가지고 한 20여 명 했죠. 20여 명 했고, 지금 와가지고 그때 그 심장병 어린이에 또 기금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세종병원이라고 심장병 지정병원이 난 게 생겼어요. 거기다 그 기금도 좀 기탁한 적이 있고,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보람을 느끼죠. 예.
글쎄요, 기억에 남는 거 있다면은 이제 내가 그 60년대 충주에서 서울을 가려면 비포장도로로 한 5시간을 가요. 그 충주가 교통이 나빠가지고 내가 이제 그때 이제 세계항공이라고 센츄리 에어라인이라고 그게 이제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각지로 가는데 충주도 한번 그 항공을 유치해보자. 그래가지고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그걸 뭐 유치를 했어요. 그래 내가 지금 현재 세안미더자리 거기가 비행장인데 그 비행장이 이제 그 비행기가 안 댕겨서 그 바닥이 그 포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그 당시 비료 공장이 있었는데 비료 공장에 들어가서 그때 그 공장장이 투스타 이기동 장군이라고 한테 부탁을 했죠. 여기 이제 당신네들이 한 번은 서울서 회의를 하고 한 번은 충주도 회의를 하는데 비행기 이러다 하면 30분이면 되는데 좋지 않냐. 그러니까 지금 비행장을 신설하려고 그러는데 그 바닥이 나쁘니까 거길 좀 그레이더로 밀어달라. 그래가지고 그레이더로 밀어줘가지고 개통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청주의 비행장이 별로 없고 비행기가 안 되겠어요. 그래 청주에를 좀 개설해달라고 친구가 해서 본사에 올라가서 비행기를 타고 청주를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비행장 이름이 대머리 비행장이라고 그랬어요. 근데 그때 비가 와가지고 소낙비가 와가지고 그 잔디밭인데 비행장이 이게 미끄러워요. 근데 이제 조종사가 처음 내려가는 거니까 활주로는 짧고 그런데 이게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쭉 가는데 이게 미끄러워서 계속 가는 거예요. 가다가 낭중에 가서 다 못 가가지고 이렇게 턱이 있는데 부대가지고 날개 부러지고 그 다음에 프로펠러 부러지고 저 뭡니까 바퀴 부러지고 그런 바람에 이제 내가 정신을 나가가지고 요 팔을 그 비행기 사고로 다친 적이 있죠. 그랬는데 그날 조선일보에 크게 전복됐다고 나왔는데 비행기가 전복은 안 됐었고 그래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죠.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었다. 처음에는 그 결혼을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. 그러다가 늦게 그게 그 당시에 70년도에 내가 36에 결혼했어요. 그럼 뭐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늦었다고 그럴 정도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배우자를 만났지. 만나가지고 이제 2남 1녀를 두고 있는데 그래서 역시 가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안정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더 저축이 되고 그래서 안락한 생활을 했고 그랬는데 이제 또 어떻게 식구가 한 13년 전에 또 먼저 갔어요. 그래 가고 나니까 역시 좀 허전할 수밖에 없죠. 그리고 그 사람의 인연이라는 건 있을 땐 모르는데 보내고 나니까 더 아쉽고 좀 더 잘해주지 않았던가 이런 아쉬움도 있고 그렇죠. 예. 전환점이라는 건 그 인생을 살아보면요. 제가 90을 살았는데 괜히 마음대로 안 돼요. 모든 것은 참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어떤 데는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때도 순조롭게 풀릴 때도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MBC에 들어갈 때도 내가 좀 늦게 들어갔어요. 늦게 들어갔는데 내가 그 사업을 하고 있다가 그 당시에는 그 뭡니까 방송 매체 그 전파 매체가 2개밖에 없었어요. KBS하고 MBC. 그때 그러면 라디오 시대요. 근데 그 관심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시험을 봐서 들어갔는데 역시 들어가고 보니까 재미있어요. 재미있는데 이왕이 뭐 들어왔으니까 이것저것 경험하는데 한번 한 2, 3년 정도만 경험을 해보자 했는데 이게 어떻게 정년 될 때까지 그만 있었어요. 근데 우리 정년은 좀 빨랐어요. 58세 그 당시에. 그래서 좀 일찍 나왔죠. 그래서 이제 전환점이라는 게 그 뭐 내가 생각하지도
않을 때도 어떻게 뭐 이렇게 갑자기 이제 직업을 바꾸는 등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. 그 먼저 간 그 식구한테 좀 더 잘해주지 않았었냐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, 또 우리 시대는 원래 어려웠죠. 가난하고 어렵고 참 먹기가 힘들고, 우리는 어릴 때 그 배가 고파가지고 뭐 사실 모르시겠습니다만 그 뭡니까 칡뿌리도 캐 먹고, 또 양조장에 가서 술찌개도 먹고, 그리고 저 뭡니까 아카시아 꽃도, 그다음에 창꽃도 먹고, 그리고 그 특히 그 저 재미있는 게 그 뭡니까 소나무 줄기를 껍질을 까고선 속에 하얀 걸 먹어요. 그 하얀 걸 배가 고파서 먹으면 그 다음에 변이 안 나옵니다. 그 변이 안 나오니까 이제 그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지만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게 그래서 가난한 겁니다. 왜냐하면 이건 그때는 병원에 갈 수도 없고, 그러니까 어떡합니까? 그래서 이제 그 똥구멍이 찢어졌다는, 가난했다는 그런 정도로 다 어려운 시절을 지냈죠. 예. 건강관리는 내가 저 뭡니까 역시 나이가 많으면 그 뭐냐면 그 우리 그 저 뭡니까 그 나이가 많으면 역시 이제 가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생로병사라는 게 있어요. 생로병사가 뭐냐면 태어날 생자 아니에요. 날 생자. 그 다음에 늙을 노자. 그 다음에 병을 줘가지고 그리고 간다. 그게 어차피 가게 돼 있거든요. 그 나이가 많으면 이제 병이 오는 겁니다. 병이 오는데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식생활이라든가 또 운동이라든가 또 하나의 정신적인 뭐 이런 걸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, 그래서 나는 이제 물론 뭐 젊었을 때 수술도 많이 했죠. 우리가 뭐 지금 과학이 발달돼서 그렇지, 나도 치질 수술을 했고 맹장 수술도 했고 뭐 탈장 수술도 했고, 또 뭐 가슴에도 여기 그 저 혈관이 터져가지고 한번 수술도 해봤고, 수술도 많이 했죠. 아까 말했던 비행기 사고도 했고 자동차 사고도 2번 했지만 참 과학이 발달해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뭡니까 그 전립선이 좀 나빠요. 전립선이 나빴는데 그 맨발 걷기라는 걸 요즘 유행이 됩니다. 맨발 걷기가 우리나라에 지금 한 200만 명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그걸 보고서 나도 3년 전 7월 달부터 맨발 걷기를 해가지고 아침 5시에 일어납니다. 그래가지고 2시간을 걷는데, 그 맨발 걷기라는 게 잠이 잘 와요. 그 잠이 잘 오니까 일찍 자니까 9시에 자가지고 5시니까 잠도 충분히 자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아스팔트나 뭐 우레탄이나 세멘트가 아닌 맨발에다 흙을 밟는 거거든요. 흙을 밟으면은 그 뭡니까 우리 몸이 그 양전화, 양이고 이 땅이 음전하거든요. 그래서 밟는 순간 그 땅속에 있는 자유존자가 우리 몸에 스며들어 가지고 그 가장 그 뭡니까 활성산소라는 게 있는데, 활성산소가 적당하면 좋은데 이게 많으면 나쁘고 과유불급이라고 많으면 나쁘거든요. 그 활성산소를 없애줘요. 그래서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정도만 심한 걸으면 다들 건강해지거든요. 그래서 사례가 그 뭐 무슨 뭐 참 당뇨의 혈압은 물론이고 암 환자까지도 그 완쾌된 분들이 많아요. 내가 뭐 많이 봤고. 그래서 저도 열심히 했는데 제가 그 현재는 그전엔 그 뭡니까 이 전립선이 크기가 뭐 90 이랬는데 지금은 0.4 밖에 안 되고, 또 NK 세포라는 게 있는데 NK 세포도 이제 그 유리한 세포인데 이게 많아야 되는데 이게 뭐 한 500 정도 되면 좋은데 제가 270밖에 안 됐어요. 그런데 걷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측정을 했는데 전 뭐
얼마 안 되니까 한 500원 언제쯤 될까 했더니 이게 2,000이나 됐어요. 아주. 그래서 건강해졌다.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뭡니까? 걷기, 맨발 걷기를 하고 있죠. 그래서 맨발 걷기를 뭐 여러분들한테 참 권하고 싶은 그런 운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.